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를 결론적으로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해결을 할 건데,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리프레시 토큰, 액세스 토큰은 탈취당한 답이 없다 했죠. 그래서 그냥 만료 기간을 짧게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얘를 만약에 탈취당했을 때 탈취한 애를, 그러니까 탈취당한 토큰을 따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현재 로그인한 토큰이 요거잖아요. 그럼 제가 탈취당한 걸 모르면 뭐 거기서 더 해킹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당한다면, 제가 이걸 탈취당했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탈취당했다 해서 유저 1에 대한 탈취된 토큰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유저 1이 내가 지금 해킹당한 것 같다 이렇게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개발 쪽에서 얘가 현재 탈취당했다는 걸 인지해서 이 토큰을, 사용자 정보나 시크릿 키를 가지고 만드니까 이 토큰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할 수 있겠죠. 그럼 블랙리스트라는 건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그 테이블에 블랙리스트 정보를 넣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 토큰을 가진 애가 들어오면 밴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 자체를 전체를 그냥 원천 그냥 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에요. 어세스 토큰만 도입한 입장에서 그것도 해결 방법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데이터베이스가 무겁고 불편하다 하면 레디스 쪽에 뭐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블랙리스트 테이블을 하나 따로 만드셔야 된다. 근데 블랙리스트 테이블을 만들면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어떤 자원을 한번 이렇게 요청당 자원이 하나 돌아가야 되고, 모든 요청에 블랙리스트 한번 조회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요청을 하든 모든 올 요청에 회원 관련된 기능 관련돼서는 블랙리스트 검증을 한 번씩 싹 다 돌려봐야겠죠. 그러면 그게 또 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뭐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서비스가 좀 규모가 커진다면 이런 해결책도 어세스 토큰을 위해서 얘를 썼다면 어세스 토큰의 장점이 사라지는 그런 좀 특이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거면 굳이 그냥 DB 쪽에 API 키 요청 때마다 불러와서 검증하는 건 뭐가 달라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고 좋죠. 네. 그래서 아무튼 블랙리스트 방법은 있지만 그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렇다 해서 어세스 토큰을, 자 아까 요 블랙리스트에 대한 설명인데, 자 폐기한다는 게 블랙리스트로 등록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못 쓴다 하는 게 블랙리스트로 등록하는 거고, 자 이 블랙리스트에 토큰을 넣어두고 누군가가 이 블랙리스트에 있나를 매번 뭐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빠른 인증, 그리고 그러니까 뭐 부하나 이런 거에 대한 최소화, 이런 것들의 장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액세스 토큰을 폐기한다는 건 블랙리스트로 뭐 할 수 있지만, 이러면 인증 속도가 느려지니까 장점이 상쇄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통은 폐기하지 않고 해킹 당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얘가 유효한 시간이 지나가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유효 시간을 짧게 잡아서 해킹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그럼 해킹을 당했는데 내가 최소화 유효성 검증 시간을, 만약에 제가 요걸 51시간으로 잡은 게 아니라 뭐 10분 정도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해커가 이제 한 3분쯤에 탈출했어요. 그러면 7분 정도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나마 물론 이제 이 7분간도 당연히 뭐 해킹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1시간이랑은 차이가 엄연히 다르죠. 네? 엄연히 다르죠. 1시간이면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시간과 7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엄연히 다르죠. 네? 그런 것처럼 얘를 최소한으로 일단 잡아놔요. 만료 시간 짧게 잡고요. 그리고 추가 검증을 그때 한 번 더 시키는 거죠. 7분 대신에 만료가 되면 얘를 재로그인 하는 건 또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잖아요, 지금. 안전을 위해서 만료 시간을 짧게 하려니 로그인을 그럼 매번 해야 돼요. 어세스 토큰만 있으면. 그게 너무 불편할 거고. 그렇다 해서 보안을 높이려고 어세스 토큰의 유효 시간을 막 엄청 늘려놓으면 나중에 탈취당했을 때 대응이 어려워요. 네, 뭐 한 3시간 이렇게 해놓으면 3시간 동안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해킹 당하고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쵸? 뭐 다양하겠죠?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이게 반대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할까? 그래서 블랙리스트 기법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은 어세스 토큰과 마찬가지로 JWT로 만들 거야. 다시,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어세스 토큰은 뭐 방법마다 다른데 JWT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걸로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꼭 JWT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해서 해결할 거고, 얘를 뭐 상황마다 다른데 JWT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얘에 대한 고유 키값이니까 저희가 만드는 그런 API 키 같은 녀석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역할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API 키를 이용해서 만들 리프레시 토큰 역할을 수행을 시킬 거고, 그러니까 이미 있죠. 저희가 계정당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키가 있으니까 얘를 테이블에서 API 키를 넣어놨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리프레시 토큰을 역할을 한번 이렇게 이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될 거고, 자,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이 필요한 이유는 액세스 토큰은 만료 시간을 짧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지금 현재 구조에서. 아무튼 뭐 오랫동안 이렇게 쓰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가는 게 좋고, 대신 짧게 했을 때 계속해서 로그아웃 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용자로서도 불편한 건데 이거 개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얘는 만료 시간이 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사용자가 이 정도는 내가 로그인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정도의 시간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1시간 이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인증키를, 그러니까 인증키라기보다는 대응 1대1로 이제 매칭된 키값을 사용자 정보에 1대1로 대응되는 어떠한 값을 유니크하게 테이블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DB단에서. 그러니까 뭔가 탈취당하든 말든 일단은 회원 쪽에 이 회원이 정확하게 이 사람인지를 DB를 거쳐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면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자동까지는 아니고 뭐 내부적인 그 절차를 이용해서 재발급을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5분 동안 막 쓰다가 5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올바른 사용자인지를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검증을 해서 올바르니 하면 5분짜리 하나 더 새로 발급해 주는 거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이 풀리지 않아요. 그때 재발급이 그 사이에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청을 보냈는데 뭔가 유효하지 않아.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이제 서버에서 재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고 다시 처리를 하면 되니까 로그아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계속 자주 로그인할 필요 없이 쓸 수도 있고 보안도 지켜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DB도 요청 보내는 거 아니야 하는데, 요청의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매번 어세스 토큰 이전에 API 키는 어떻게 했어요? 매번 요청 시 DB 조회였죠? 자, 어세스 토큰은 어세스 토큰만 썼을 때 검증하는 거를, 자, 얘는 DB 요청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임시로 제가 넣어놨긴 했지만 원래는 DB 조회를 안 한다고 했죠. 그건 이제 그냥 무시하세요. 개덱터를 위해서 제가 잠깐 땜빵용으로 그냥 넣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기능상 이제 안 해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 조회를 안 할 수 있는데, 자, 리프레시 그러니까 어세스 토큰이랑, 자, 그럼 해결을 위해서 뭐 제가 블랙리스트 뭐 이 기법을 도입하면 얘는 매번 요청 시 DB 조회가 된다 했죠. 이건 의미가 없댔죠.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어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 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DB 조회를 가끔 하겠죠. 가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얘는 유효 시간이 지날 때만 딱 한 번 DB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5분마다 뭐 여러 사용자가 있다 치면 10명이 쓴다 치면 5분에 한 번씩이니까 뭐 시간을 딱딱 다 같이 5분씩 이렇게 받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이 5분 지나면 그때 한 번, 5분 지나면 한 번. 그러니까 따지면 매번 보내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 약간의 그런 부하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전보다는 그래도 훨씬 DB 부하나 그런 요청 처리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 리프레시 토큰을 도입하고 DB 조회를 일단 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필요할 때만 이제 하는 형태로.
이게 리프레시 토큰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액세스 토큰 만료 시간이 5분이고 뭐 리프레시 토큰을 뭐 이거보다 뭐 길게 줄 거긴 한데 저는 아무튼 뭐 20분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25분, 자, 액세스 토큰 만료 시간 5분이고 리프레시 토큰 만료 시간 20분이면 25분 동안 5분 동안 1초마다 요청이 계속 발생한다 치면 1500번이 들어가겠죠. 네. 네. 그래서 그 25분 동안 1초마다 계속 요청이 발생하면 총 1500번인데 이때 최대로 내가 25분 동안 액세스 토큰을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5분 뒤에 갱신되고 5분 뒤에 갱신되고 이러니까 20분에 한번 재발급 받아서 25분 동안 쓸 수 있는 거죠. 리프레시 토큰이 20분이면 그 뒤에는 이제 로그아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리프레시 토큰 만료 시간 20분으로 잡으면. 그래서 액세스 토큰이 이제 사용될 그거는 그 안에 뭐 요청 계속 보낼 거니까 매번 보내면 1500번 쓸 수 있고 여기서 리프레시 토큰이 사용된 횟수는 4번이에요. 그러면 DB 조회를 그 사이에 그냥 4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그 당연히 뭐 다른 요청에 DB 조회가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뭐 하겠지만 회원 관련돼서는 DB 조회를 하는 거를 원래는 1500번 다 해주는 거였는데 근데 뭐 그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4번으로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JWT를 쓰신다면 이 조합으로 보통 많이 가고요. 보안적인 요소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 조합으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